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4%대 상승, 코스닥은 1.4%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그야말로 강력한 매수 속에 그동안 코스닥 대비 오르지 못했던 한을 다 푸는 것 같습니다. 1.4%대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2174선 일중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종가를 고가로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주도합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4,460억.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좀 매도를 보여주는 듯 싶더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니까 좀 따라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시 넘어서면서 매수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한 부분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오늘 1.45% 내립니다. 어제 큰 폭의 변동성을 겪고 5일선 위로 올라갔었는데 어제 탄력을 모두 다 복원시키지는 못하고 오늘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선 아래 693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708선까지 오르면서 기분 좋은 상승세를 기록하던 코스닥 지수가 685포인트, 9시 반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곧바로 출회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낙폭이 좀 만회하는 듯 싶다가 다시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45%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큽니다. 특히 기관이 후반 들어 매도 규모가 아주 커졌습니다. 기관이 1,000억 이상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500억 넘는 매도를 기록을 하다가 현재는 매도 규모가 다소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0.68% 떨어지는 것 반면 현대차가 3.5%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9%대 강세를 기록을 합니다. 제일모직이 시총 6위까지 올라옵니다. 11%대의 급등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포스코도 함께 오르고 있네요. 오늘 대형주 대부분 분위기 좋다라는 것 시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두 빨간불이고요. 삼성생명,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강세를 기록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4.8%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고요. CJ ENM이 4%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가 2.3%대 상승세, GS홈쇼핑이 1.4% 오르고 있고요. 산성 LNS가 5.3%대의 조정으로 오늘 동시호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죠.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12%대의 급등 11만 3,200원까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저에 따른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에 따른 부담이 있었지만 현대차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못 오르고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현대 위아가 7% 이상 상승세고요. 기아차가 4% 이상의 강세, 현대차가 3.5% 오르고 있고요. 물류회사인 글로비스까지 모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KTNG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KTNG 좀 길게 보면 12월 말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을 오늘 모두 다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강력하게 오른 것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화답을 하고 있죠. 6.9%대 강세를 기록한 99,4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제일모직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오늘 11%대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장중한 때 18만 1,500원까지 오르면서 제일모직 시총 5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6위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고요. 17만 7천원대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삼성물산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면서 바닥에 있는 코스닥 부품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경우로 원익 IPS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1,450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3분기부터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CJ CGV는 어벤져스2 흥행 기대감의 상승세인데요. 오늘 11% 이상 오르고 있죠. 81,500원. 중국에서 이 어벤져스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소비자원과 내추럴 엔도텍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추럴 엔도텍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이틀째 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한가의 매도 물량은 270만 주 이상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마감 중계 그대로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예상체결 지수 숫자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69.75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25.86포인트 상승한 예상 지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지수가 장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강세 대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힘없이 빠집니다. 코스닥의 예상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엔도텍 쇼크라고 할 정도로 오늘 또한 그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관련들이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적으로 691.90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전일 5% 가까이 좀 급락세가 장중 변동성이 컸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약 1.6%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바로 내추럴 엔도텍을 통해서 약간의 조금 발현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그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오늘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꾸준한 상세를 보였던 화장품, 제약, 바이오 관련들이 약세를 띠는 게 어제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으로 안겨진 실망감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차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큰 폭의 약세가 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23일 목요일 증시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끝이 납니다. 코스피는 기록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자체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의 기세에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1,0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1.38% 오른 2,173선, 코스닥 지수는 1.5% 떨어진 692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많이 달고 코스닥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없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특징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러한 모습도 여러 차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약세, 쇼크 수준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수급들이 거래소 시장으로 조금 더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금일 지수의 강세로 좀 연결이 됐다라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역시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모직을 필두로 섬유유보 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 지수 자체가 8.62% 정도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은행 업종 역시 7%가 넘는 업종 지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금일 코스피 시장이 한 30포인트 가량의 상승세를 가장 선두에서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제일모직이 금일 가장 화두가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이었죠.
전이었죠. 그때부터 사실은 지배구조에 관한 이슈가 주가 상승이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었고요. 사실 제이모직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삼성그룹의 바이오 부분을 책임질 것이라는 그러한 성장 모멘텀 스토리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이모직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지배구조 이슈겠죠. 이러한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업종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은행업종도 아무래도 지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업종별로 굉장히 변동성을 수반하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소외되었던 업종, 대표적인 게 은행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행업종이 이에 따른 상승세를 좀 보였다.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고요. 은행업종을 포함해서 금융업종, 보험업종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장을 연출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강한 장 뒤에는 코스닥의 약한 장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1.5%까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 특징주로 선별할 수 있을까요? 네, 금일 말씀하신 대로 692포인트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추럴 엔터텍을 통한 그동안 이제 고PR 종목들이 꾸준한 상승세가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추럴 엔터텍의 그런 이벤트로 인해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과연 이러한 고성장주가 과연 실적이 잘 나올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차익성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게 되면 내추럴 엔터텍가 속해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종군이 오늘 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셀바이오텍이 오늘 마이너스 4.89%, 그리고 아미코젠 또한 마이너스 3% 가까이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연일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도 연일 또다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83%로 하락하면서 다시 8만 원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전일 미국 임상 3상이 승인 났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오늘 플러스 0.25% 정도 상승하면서 체면 유지는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최근 들어서 결제줄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다시 고PR 종목이기 때문에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가 마이너스 2.91% 정도 하락을 했고 전일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의 합병 이슈가 무산이 되면서 오늘 KG 이니시스가 마이너스 6% 그리고 KG 모빌리언스가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연일 강세를 띠다가 어제 오늘 좀 약세를 띠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온이 마이너스 8%, 삼성 LNS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창해 에탄올이 마이너스 9.6%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이 바로 반도체 관련 업종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평택 공장에 1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1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익 IPS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피델릭스는 중국의 메가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그나마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오늘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저가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원엔 환율이 900원대가 깨지는 움직임이 오전부터 나타났었는데요.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BNK 투자전략부 투자전략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증시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제 직전 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2188엔으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 부진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약세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금일 오전 발표된 5월 일본 제조 PMI는 49.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하회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높아지는 모습이었지만 오후 들으면서 엔화 약세가 다차 강해지면서 지수는 0.3%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 이상 상승하는 등 헬스케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8% 상승한 4,4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응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전 발표된 HSBC 제조 PMI AB치가 전월 49.6포인트를 밑돈 49.2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응한 정책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8%가량 급등하고 있는 등 금융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외국인들이 4,400억, 그야말로 강력한 매수를 유입시켰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샀나요? 예, 일단 전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440억 정도 대량의 순매수를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일리 기준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흘러나왔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도도 사실은 출회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소폭의 순매수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수는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금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 시장에서 4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종별로 고르게 좀 매수가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유통업 쪽으로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간만에 이제 데일리 기준으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금융업, 서비스업, 운송장비, 섬유유복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나 LG전자, 기아차, KCC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일 좀 급등을 했었죠. 제일모직이나 기아차, 삼성생명 쪽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종목은 금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소 시장의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455억, 기관이 결국 1,067억 매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 오늘 가장 많이 샀고 그리고 많이 팔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또다시 1,000억 넘게 매도세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한번 매도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집중적으로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셀트리 오늘 183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M 또한 116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기관에서는 오늘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성 LNS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CTC바이오, 바이오메 등과 같이 기관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들을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매수는 원익 IPS를 86억 원, 그리고 EM텍 64억 원, 휴메딕스 33억 원, 메디톡스 31억 원 수준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조금 IT를 좀 가장 많이 샀는데요. 이오테크닉스를 95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산성 LNS 38억 원, 파트론, CJENM, 인터파크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는 기관과 동일합니다. 셀트리온을 189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아가방 컴퍼니, SM 셀바이오텍, 한국정보통신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오늘 이희진 파트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 오늘 상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 2.6원 오른 1,082원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오늘 원엔 환율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었던 외환 시장인데요. 원엔 재정 환율 같은 경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거의 7년 만에 장중에 이제 900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원엔 환율하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비교를 하면은 원화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쪽으로 속하게 되고요. 엔이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속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특히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원화를 많이 수요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역시 위험자산, 즉 이제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국내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항상 주식시장에 미리
그 선 지표로서 작용을 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전에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좀 외국인들 수요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이례적으로 그 원달러 환율하고 증시가 같이 올랐는데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달러 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그 외환시장 보시는 분들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100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나서 옆으로 이제 기고 거래량도 많이 줄은 상태,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나 이런 별다른 큰 이벤트, 유럽의 그렉시트를 제외하면은 별다른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원달러 환율도 좀 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50원 선과 1,100원 선 원달러 환율 중간 가격인 1,075원, 1,08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증시가 만약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거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시 환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하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내일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고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대영준은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추세까지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추세를 따라가자 라고밖에는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는 최근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동력이 무엇이냐,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의 강도에 따라서 사실은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장중 현물 매수세의 강도를 체크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현재 시장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모두 살아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지금 문제죠. 그동안 쉬지 않고 급등세를 기록을 했다가 한 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요. 회복을 하는 듯 싶더니 오늘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 그리고 내추럴 엔터텍으로 시작된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년 12월 18일부터 코스닥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시점 되면은 또다시 올라가고 나올 때쯤 되면 올라가고 하면서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 번쯤은 조정은 크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걱정 속에 내추럴 엔터텍이 그런 어떤 망치질을 해버리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로만 5% 가까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끌어올린다는 점, 금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린다는 점에서 추세 자체는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은 조금의 상승 탄력도는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4월, 5월 달 되면은 이제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 매물성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구간에서는 과거와 다르게는 적극적인 매수를 외치기보다는 일단은 변동성이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에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고PR 종목들의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이 실현되는 만큼 그런 종목들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가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R센터입니다. 내일 현대차 그룹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기아차부터 함께 전망 살펴보시죠.
네, 1분기 영업이익 4,908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5천억 원을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3.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오늘 3.9%, 4%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전망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1분기 영업이익 6,996억 원이 전망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차, 기아차 실적 부진에 대한 여파로 현대모비스 역시 실적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내일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의 실적 전망도 함께 살펴보시죠. 갤럭시 S6 효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541억 원이 전망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8.3%나 증가할 것이라는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의 실적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1분기 영업이익 2,282억 원이 전망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과징금 부과 소식에 2.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상 IR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 대형주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R센터를 통해서 실적 가이던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 내내 소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인데요.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국정보통신이 30% 수익률 넘어서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12% 수익률이고요. 포티스가 1.4% 수익률, 코웨이가 0.7% 수익률, 차이나하우란이 4%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편입 종목은 원익큐브인데요. 4,620원에 편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메일유업이 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티웨이홀딩스가 7% 손실, CS윈드가 0.8%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좀 커져가면서 간격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투자 전략 다시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